안녕하세요. 계좌이공 대표 정현입니다. 오늘은 상권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권은 이제 없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죠. 장사는 몫이 전부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만 잡으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 같으면 황금목이라고 불렸었던 자리들이 왜 하나둘씩 힘을 잃어갈까요? 이건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과거엔 상권이 사람을 불러 모았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 따라 상권이 통째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목의 정의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1기 상권이 사람을 불러 모으던 시대. 1980년대 후반 영화 철수와 미미의 청춘 스케치 아시나요? 그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상권은 말 그대로 갑이었습니다. 이때 상권의 힘은 서울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멀리 지방에서도 서울 구경하러 간다며 젊은 친구들이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서울 시내로 쏟아져 올라왔습니다. 특히 지방 사람들에게 종로 단성사나 피카디리 여기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건 그야말로 일생의 이벤트였죠. 아침 일찍부터 줄을 길게 서서 겨우 표를 끊어도 상영 시간까지 몇 시간씩 남는 게 일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 곳 없는 사람들이 그 남는 시간 동안 주변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시간을 때웠습니다. 영화 한 편이 수천 명의 사람을 종로 바닥에 묶어두니 주변 가게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장소가 사람을 지배하던 시대였죠. 제2기 서울 원정이 멈춘 신도시의 탄생. 90년대 들어서면서 서울로 향하던 그 거대한 인구의 물줄기가 처음으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왜냐? 1기 신도시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서울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이제 굳이 서울 시내까지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만 있던 인프라가 신도시 프라자 상가에 들어차기 시작했거든요. 서울 구경 대신 우리 동네 중심 상가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신도시 입장에선 항아리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황금목이 탄생한 항아리 상권이 시작되었던 거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제3기 브랜드가 상권의 독점을 찢어발긴 시대. 2000년대에는 브랜드가 전국 8도의 상권을 평준화시킵니다. 1999년 스타벅스 2대 1호점을 기점으로 커피 전문점과 브랜드 빵집들이 전국 사거리를 점령했죠. 우리 동네에도 서울이랑 똑같은 거 다 있는데 뭐하러 가? 라는 인식이 퍼지며 서울 상권의 독점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998년 CGV 강변 이후 전국에 깔린 멀티플렉스는 종로 단성사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제4기 가격이라는 칼날이 로드샵을 무너뜨리는 시대. 2010년이 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이 공식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결제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사람들은 물건을 매장에서 직접 보고 입어보고 그 뒤 집에 가서 결제는 스마트폰으로 최저가로 해버립니다. 이게 당연한 세상이 됐죠. 1층 매장이 비싼 임대료 내며 깔아놓은 판을 온라인이 쏙 가로채 가버리니 1층 목 프리미엄은 속절없이 박살났습니다. 쇼핑 가능이 온라인으로 넘어가자 1층 상가는 살아남기 위해 오로지 먹는 거, 식당이나 카페 위주로 강제 재편되었죠. 제5기 배달앱과 진짜 맛의 초양극화. 코로나라는 재앙이 터지면서 마지막 보루였던 외식마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오니 먹는 장사마저 집 안으로 숨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길목이 아니라 앱의 별점과 리뷰를 보고 주문을 합니다. 1층 큰 길가의 가치가 배달 오토바이에 실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정보가 너무 투명해졌습니다. 진짜 맛집은 산구석에 있어도 줄을 서지만 어설픈 실력으로 유행하는 프랜차이즈, 간판만 믿고 들어간 사람들은 속절없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제6기 상권 평준화의 결론. 남은 차이는 월세뿐. 결국 전국에 똑같은 브랜드가 깔리면서 서울과 지방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은 장소의 가치, 즉 임대료 하나만 남았습니다. 똑같은 프랜차이즈를 해도 서울이 비싼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가게 앞을 지나는 머릿수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가 매출의 기본 체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밀도와 소비 여력이 매출의 하한선을 결정하고 그 매출이 월세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권의 마지막 경제 논리였습니다. 제7기 2030의 시성비가 만든 상권의 종말. 그런데 지금 이 냉혹한 경제 구조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권의 주인공인 2030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술 소비가 줄고 회식이 점심으로 옮겨갑니다. 밤 8시만 넘으면 먹자골에서 사람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1차만 하고 다들 집으로 가는 거죠. 요즘 세대는 이동하는 시간, 줄 서는 시간을 가장 아까워합니다. 집은 이미 완벽한 영화관이고 술집입니다. 돈을 쓸 장소를 집 안으로 옮겨버린 그들에게 8시 이후의 오프라인 상권은 아무런 매력이 없던 거죠. 9. 실전 사례. 이제 장사의 판을 다시 짜야 합니다. 과거의 상권 분석과 목에 대한 환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뻔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나만의 맛으로 승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월세가 비싼 1층이라면 매출 구조를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3평에서 14평 작은 공간에서 양념 돼지 갈비를 판다고 칩시다. 쇼츠나 유튜브로 갈비 굽는 영상을 찍어 올리고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연기는 유튜브 안에서만 보시고 고기는 집에서 간단하게 5분만 굴려 드세요. 집 밖으로 안 나오는 사람들의 침샘을 스마트폰 안에서 직접 자극하는 겁니다. 맛이 좋으니 홀에 둔 3개의 테이블은 항상 만석이겠죠. 이 테이블은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이 가게가 진짜 맛집임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쇼룸이 되는 것이죠. 10. 확장, 생각을 바꾸면 모든 업종이 기회입니다. 이렇듯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죽어나는 상권에서도 나만의 금맥을 캘 수 있습니다. 이제 1층 매장은 단순히 손님을 기다리는 낚시터가 아니죠. 내 브랜드의 증명을 증명하는 쇼룸이자 배달과 택배가 나가는 생산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계좌이공이 전하는 진실. 월세 탓이 아니라 방식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상가 월세가 너무 비싸서 장사를 못해 먹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월세가 비싼 게 아니라 소비 패턴이 바뀌었는데 장사 패턴을 바꾸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비자가 집 안으로 숨었다면 장사도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월세 탓만 하며 앉아있을 게 아니라 바뀐 세대의 흐름에 맞춰 내 장사의 판을 통째로 엎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2. 매진말. 만약 내 가게 뒤에 든든한 배우 세대 수가 받쳐주고 있다면 그건 당신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오더라도 그 배우 세대 수라는 거대한 잠재 고객은 당신 가게 바로 뒤에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담장 안으로 들어갈 만한 전략이 있다면 배우 세대 수가 많은 곳은 그 어떤 목보다 유리한 금광이 될 겁니다. 판을 다시 짜지 않는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월세를 내면서 정작 손님 구경은 한 명도 못하는 빈 껍데기의 상가의 주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창업도 같이 고민하는 계좌라는 공인중개사 계좌공 대표 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 구독의 욕심이 살짝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